안녕하세요. 왓썹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외부 강의 일정이 있어서 본방 콘텐츠를 진행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강의였는지 궁금해하실 석구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강의 편집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내용으로 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5일 동안 진행한 강의였고요. 또 일부 비밀 클럽 석구님들께서 몰래 도강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해서 제가 방송했던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어서 편하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학생들도 되게 활발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괴담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강의할 때 나머지 한 3, 40분 정도는 남양 특집으로 괴담 같은 것도 들려주고 하니까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인천 동양도서관 측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주변에 도서관이 있다면 홈페이지 같은 데 한번 둘러보시면 유익한 행사나 강의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 하이라이트 구경해 보실까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동양도서관 측에서 아주 좋은 기회를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오늘부터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저는 왓썹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본명은 장경섭입니다. 그런 실화 사연들, 무서운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드는 그런 제작에 출연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라는 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1인 크리에이터, 방송을 해서 재미를 주는 직업, 편집자나 카메라맨이 없이 혼자 모든 채널을 관리하는 유튜버. 잘 알고 있네요, 친구들이. 자, 1인 크리에이터는 맞아요. 동영상을 생산하고 업로드를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자, 그럼 직업으로서의 크리에이터잖아요. 직업이 뭘까요? 직업. 그렇죠. 돈을 버는 일. 그게 핵심이죠. 생계를 유지한다.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 자신이 잘하는 일,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 반사회적인 일은 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한테 사기를 쳤어. 거짓말로 저 사람의 돈을 가져왔어. 이거는 직업이 아니라 범죄죠. 너무 잔인하거나 욕을 많이 하거나 너무 선정적일 경우에 이렇게 노란 딱지가 붙어요. 그래서 광고가 붙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룹 빙뽕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재미있는 드립이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컨텐츠가 되기도 합니다. 이 후원이. 그냥 이거는 광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참 문제된 적이 있었죠. 알죠? 뒷광고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도 너무 좋은 반면에 단점도 너무 크게 존재한다. 유튜브는 본업으로 나는 유튜버가 될 거야, 나는 크리에이터가 될 거야 하고 본업으로 가지고 시작하시면 위험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취미로 또는 부업으로. 지금 여기 봉수대는 우리가 연기나 불로서 어떤 상황인지만 알지 정확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이나 말을 타고 달리거나 사람이 뛰어서 가면 정리된 글을 보고 알릴 수 있겠죠. 역참이라는 곳을 설치해 뒀어요. 그 역참에는 여러 마리의 말을 키우기도 하고 거기서 잠깐 또 잠을 자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두 역참 사이의 이 거리를 한참이라고 해요. 9에서 10km 정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한참 걸리겠죠.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한참 걸려. 나 너 한참 기다렸어. 라고 말하는 그 한참 동안이란 말의 유래가 여기서 시작된 거라고 하네요. 요즘에 특히 유행하는 거. 똥 밟았네.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그죠? 그러면서 그 춤이 또 막 유행했죠. 맞아요.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 그것도 있고. 그게 밈이라고 해요. 그래요, 맞아. 그리고 무야호. 무야호. 그렇죠.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어진 시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업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모임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이 걸렸어요. 힘들어졌죠. 오프라인, 우리가 실제 만나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서관 수업도 원래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해야 했었는데,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같이 만나서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재밌게 듣고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집에서 듣고 있잖아요.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강의도 역시. 그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2020년에 처음으로 제야의종 타종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어요. 결혼식과 돌잔치도 당연히 우리가 가서 축하해주고 같이 사진 찍고 이랬었는데 그걸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하기도 해요. 수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라인 독서실 콘텐츠가 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우리가 공부방이나 독서실에서 하던 것들을 지금은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유튜버의 방송을 보면서 1인 크리에이터의 방송을 보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크리에이터는 여러 명들과 함께 공부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또 시청자들은 크리에이터의 스트리밍 시간에 맞춰서 같이 공부하는 습관을 들일 수도 있고, 뭔가 외롭지 않고, 그죠? 네. 크로마키가 예전에는 영화 촬영할 때 많이 쓰던 기법인데 최근엔 방송하면서 정말 많이 써요. 이렇게 뒤에 녹색이나 파란색의 천을 배경으로 깔아놓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다음에 이 녹색을 빼면 투명해져요. 이 부분이. 그래서 거기에 CG나 여러 가지 배경을 입힐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 화면이 이렇게 보이죠? 자, 크로마키를 끄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녹색 창을 띄웠어요. 핸드폰에. 그리고 뭔가 연두빛 나는 이런 천 같은 게 있어요. 여기서 크로마키를 켜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녹색을 빼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녹색을 빼면 이 부분이 색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이 그림이 여기에 뜨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볼게요.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녹색이기 때문에 이 색이 빠져서 뒤에 있는 색이 여기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도 같이 색이 빠지면서 좀 덜 빠지긴 했지만 뒤에 있는 화면이 보이죠. 네. 이렇게 하면 투명 망토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투명 망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잘못된 정보, 일명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닌데 실제로 벌어진 일인 양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콘텐츠, 전염병이나 아니면 의학적으로 잘못된 정보들을 퍼뜨리는 것. 아까 이미란 님이 물어보셨죠? 저작권에 걸리면 유튜브가 삭제될 수도 있나요? 네. 3차까지 걸렸을 경우에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도 없을 정도로 채널이 해지되고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얼굴을 다 이렇게 가려주는 게 좋아요.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가려주는 게 좋고, 이 신체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또 혹시 모를 누군지 얼굴은 가렸지만 딱 보니까 누군지 알겠는데 라고 딱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애매하면 아예 이렇게 다 가려버리는 게 좋을 수 있죠. 언젠가는 꼭 쓰이게 되니까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나중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심하지 마시고 마음껏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떤 꿈을 꾸시든지 다 그 꿈을 응원할게요. 사람의 말과 생각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잘 될 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늘 예쁘게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은 안 될 것도 좋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이때는 아무래도 미신이 지금보다 많겠죠. 지금도 미신이 많지만 이때는 더 많았어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라서 미신으로 인해 생긴 괴담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를 들어서 죽은 지 3일이 된 시체 다리를 잘라서 고아 먹이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더니 좀비처럼 내 다리 내놔 이러면서 계속 쫓아오더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른 다리는 시체의 다리가 아니라 뿌리, 산삼의 뿌리 한쪽을 잘라서 달에서 먹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사고가 난 거야. 그때 할머니랑 고양이의 영혼이 충격으로 합쳐졌대요. 이후에 이 할머니는 홍콩 할매의 귀신이 돼서 밤중에 아이들을 습격하고 잡아간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괴담이 나왔었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강 씨를 소재로 한 홍콩 영화가 굉장히 크게 유행했던 때거든요. 그리고 비행기 사고가 나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엔 비행기 사고도 많았어요. 80년대에 막 비행기가 추락하고 이런 사고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 그 설정이 들어간 거고 부모님들이 만들어냈다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목격담이 나오고 이렇게 사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근데 그 후에 사람들이 아무리 또 이 아크 어드벤처를 타보려고 찾아가 봤지만 그 장소는 그냥 화장실이었을 뿐이었어요. 자, 일타 강사 왓썹 어떠셨습니까? 강의 마지막 날인 5일차에는 또 후속 모임으로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의 사연을 받아서 우리끼리 괴담해라는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어떤 사연들이었는지 또 같이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중에 세 분이 이야기를 보내주셨고 송유진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우리 아빠는 저랑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술, 담배도 안 하시고 다정하신 최고의 아빠이십니다. 오늘은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려고 아빠와 한 7시쯤 되는 시각에 집을 나섰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과자를 사고 집 도착 10분 전 계산여고를 지날 때였습니다. 살짝 옆을 봤더니 이런 어두운 시각에 운동장에 환하게 스탠드가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경비실도 불이 꺼져 있었고 교실에도 분명히 불이 전부 다 꺼져 있어서 컴컴했는데요. 그곳 한 군데만 불이 켜져 있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무서워서 아빠한테 말했더니 아빠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경비 아저씨가 깜빡하고 불을 끄신 거겠지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상황이 며칠간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모두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포라는 게 꼭 귀신이 나오고 무서운 사람들이 나오고 이래야만 막 요괴 괴물이 나와야만 공포가 아니에요. 그 사람마다 자신들이 느끼는 감정은 주관적이거든요. 내가 무서우면 무서운 거고 내가 무서우면 공포인 거죠.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귀신을 보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귀신이 어딘가에 있는 거를 느껴 보여. 근데 그걸 계속 의식하고 저기 귀신이 있어. 저 귀신이 언제 나를 해칠지 몰라.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 이걸 계속 생각하면 사실 그 자리에 처음에 봤던 귀신이 아니라 헛것이었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잘못 본 헛것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정말 없던 귀신도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때 처음에 봤던 게 정말 귀신이었는데 아닐 거야 아니야 그냥 모른 척하고 안 보이는 척하고 보여도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
있던 귀신도 없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얘기 드리고 다음은 김다운 친구가 보내주신 사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저희 아버지는 운동을 좋아하시는데요. 허리 협착증이 오셔가지고 한동안 운동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나마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찾으시다가 자전거를 찾게 되셔서 한 1년 전부터 자전거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 2주일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밤 9시쯤에 집에 도착하신 아버지께서 막 벌벌 떨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인지 여쭈어봤더니 귀신을 본 것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날도 자전거를 타고 아무도 없는 직진길을 가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골목길 뭐 사이사이 뭐 우회전하고 이렇게 옆으로 꺾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뻗은 길로 가고 계셨는데, 누군가 아버지 옆으로, 저 앞에서부터 아버지 옆으로 자전거를 타고 쓱 지나가시더래요. 그런데 이 보통 운동을 할 때는 머리도 묶고 몸에 딱 붙은 옷을 입고 하잖아요. 움직이기 편하게. 그런데 그 아버지 옆을 지나가던 사람은 여자로 보였대요. 여자인 것 같았는데 머리가 묶은 머리가 아니라 길게 풀어헤치고 딱 붙는 옷이 아니라 웨딩드레스 같이 하얗고 나풀거리는 옷을 입고 있었대요. 뭐 그래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신 아버지께서 그 여자가 슥 다가오면서 눈이 살짝 마주쳤는데 그때 그 여자의 얼굴을 봤대요. 그런데 그 얼굴이 밋밋한 비누 같달까요? 매끈하게 눈, 코, 입이 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얼굴이었대요. 달걀 귀신 같은 그런 느낌. 순간 깜짝 놀라셨는데 아니야 잘못 봤겠지 그냥 그렇게 애써 생각하시면서 계속 집으로 향하셨대요. 그렇게 한 5분 정도를 또 자전거를 타고 계속 가시는데 옆에서 살짝 뒤쪽에서부터 오싹한 기분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슬쩍 옆을 보셨더니 아까랑 똑같은 차림과 똑같은 얼굴을 한 여자가 아빠랑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쓱 가고 있대요. 분명히 아까는 앞에서부터 뒤로 쓱 갔는데 지금은 뒤에서부터 나란히 바로 옆에서 쓱 가고 계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갑자기 자전거를 막 속도를 높여서 그 귀신인지 뭔지 모를 그걸 지나쳐서 추월해서 앞으로 쭉 나가셨는데 뒤쪽에서부터 기분 나쁜 웃음소리 같은 게 들렸대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고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떠셨던 거죠. 그 후로 아버지께서는 너무 무서워서 밤에는 자전거도 못 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자전거를 밤엔 잘 안 타신다고 하네요. 그 뒤로는 다행히도 따라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소름이죠. 그 귀신이었겠죠? 눈, 코, 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왜 자전거를 타고 쫓아왔을까요? 그것도 참 신기하고 기묘하고. 그러니까 머리를 길게 풀어헤치고 웨딩드레스 같이 하얗고 나풀거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는데 웨딩드레스였는지 그게 하얀 소복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보통 처녀 귀신이 한국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귀신이죠.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고. 이 귀신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뭐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하얀 옷을 입고 있다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우리가 그 TV나 영화에서 귀신의 모습을, 그런 귀신 모습을 많이 보아와서 그렇게 인식을 할 뿐이지 사실 귀신의 모습도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검은 또는 하얀 연기로 보는 사람이 있고, 단순히 냄새로만 맡는 사람이 있고, 소리로만 듣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우리 꼬마님이 보내주신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보내주셨다. 자, 먼저 하나는 엄마가 겪은 일입니다.
우리 엄마가 친구들이랑 춘천에 놀러 갔을 때 이야기야. 그때는 저녁이었어. 친구들이 민박을 예약했다고 해서 같이 트럭을 타고 민박집으로 향했지. 그런데 불빛 하나 없는 산속길을 계속 달려도 그 민박집이 보이지 않는 거야. 결국 산 입구에 막다른 길이 나올 때까지 그 민박집을 찾지 못했어. 그래서 너무 어두워서 우리가 찾지 못한 걸까 하고 저 앞에 막차 버스 한 대가 서 있길래 그쪽으로 가서 버스 운전기사분께 물었지. 이러이러한 민박집 혹시 알고 계시냐? 어디 있는지 아시느냐? 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 기사분이 여기엔 그런 민박집이 없다는 거야. 할 수 없이 왔던 길을 되돌아갔는데 분명히 오는 길이 없었는데 민박집이라고 크게 써 있더래. 그 정도면 올 때 안 보일 리가 없었는데 말이야. 다들 뭔가에 홀린 건지 또 기사님은 왜 없다고 한 건지 아직도 잘 모르시겠대. 이런 이야기 하나 보내주셨고요. 하나 더 있는데 요걸 일단 이야기 나누고 다음 것도 읽어볼게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를 찾아서 갔는데 그게 안 보이거나 아니면 분명히 어디 가서 뭘 하고 놀았는데 다음날 봤더니 그 장소가 그게 아니었던 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엄마가 안 무섭다고 하는데 저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무섭다고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기묘한 거잖아요. 물론 차를 타고 달리다 보니까 또 어두운 밤이다 보니까 놓치고 넘어갔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엄청 잘 다듬으셨네요. 제가 하는 일이 이거다 보니까. 그런데 그 여러 사람이 그것도 민박집이라고 작게 써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써 있었대요. 민박집. 그런데 그걸 못 보고 지나칠 리가 없었다는 거야. 특히나 아무리 차를 타고 간다 한들 산속길을 계속 갔잖아요. 산 같은 곳을. 산 옆에 막 산이 있고 이런 도로를 막 갔는데 그 와중에 막 빨리 달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차가. 되게 험한 길이기 때문에 천천히 달렸을 거라고. 그런데 분명 그때는 없었어. 근데 저 앞에 막차 버스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민박집이 없다고. 아니 뭐 어디 저기 어디 있어요?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는데요. 그 버스 운전기사 분이시라면 그 지역을 많이 왔다 갔다 버스를 타고 많이 왔다 갔다 하셨을 테고 그런 동네 사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시는 분일 텐데 이런 뭐 큰 도시의 도로나 이런 데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꼬마님이 보내주신 일본 귀신, 할아버지께서 직접 겪으신 실화래요. 이 일본 귀신이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할아버지가 40대 때 이야기야. 가끔 일본에 가실 일이 있으셨는데 아는 친구분이 그곳에 계셔서 가실 때마다 그 집에 묵으셨어. 그런데 그 집은 일본의 불교랑 비슷한 종교를 섬기는 집이었거든. 방 하나에 제단을 세워서 항상 새벽이 되면 종호를 띵띵 울리면서 무슨 이상한 주문을 외우더래.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하고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제단이 있는 방에서 할아버지께서 주무시게 된 거야.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기독교를 믿고 계셔서 그 방에서 자야 된다는 게 썩 기분이 좋진 않았더래.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방에서 주무시는데 밤에 갑자기 바람에 스치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눈을 살짝 떠봤는데 여러 색으로 된 망토를 둘러입고 얼굴에 흰 수염이 가득한 어떤 노인의 모습을 한 귀신이 하늘에 둥둥 떠서는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기독교를 믿으신다고 했잖아. 그래서 할아버지는 항상 어디를 갈 때든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거든. 할아버지는 그 귀신을 보자마자 머리맡에 있는 성경책을 들어올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고함을 질렀대.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뭔가 무서웠는지 형태도 없이 사라진 거야. 그러자 우리 할아버지는 안심하고 다시 주무셨대. 이런 글이었어요.
내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잡스런 인문학 수업을 했었는데 일요일에 찾아봤더니 왓썹이라는 유튜버가 없는 거야. 그리고 동양도서관이라는 것도 없었어. 그게 뭐야? 아니에요. 왓썹에 공포라디오도 있고 우리 동양도서관도 계속 잘 있을 겁니다. 뭐 저는 이 종교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따라서 어느 집에 갔는데 거기서 하는 걸 봤어요. 저는 실제로 진짜 제단을 세워놓고 앞에 다 이렇게 둘러 앉아서 정말 저런 주문을 외워요. 남묘오랭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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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주문을 외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기독교나 아니면 불교에서 그런 뭐 성경이나 불전을 읽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겠죠.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할아버지께서 그 방에서 주무시는데 여러 색으로 된 망토를 둘러입고 얼굴에 흰 수염이 가득한 어떤 노인의 모습을 한 귀신이 하늘에 둥둥 떠 있었다는 거. 약간 그 신령 같은 느낌? 뭐 우리가 뭐 산신령 뭐 금도끼가 니도끼냐 이런 뭐 그런 산신령 말고 그런 신령의 느낌의 신이나 귀신 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외치셨다는 할아버지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을 보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 더 무서워져요 진짜. 할아버지처럼 진짜 자신이 믿는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의 힘을 빌려서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무서우면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갑자기 자다 일어났는데 뭔 이상한 할아버지 귀신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거 들으실 때 에이 이건 별로 안 무섭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은 보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마음먹기에 달렸다니까 뭐든지 그냥 이건 옛날 얘기야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들으면 재밌는 거고 맞아요. 사실 조상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조상님이 내 자손이 잘 있나 이렇게 살펴보고 가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뭐 안 좋게 나쁘게 무섭게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그 종교가 믿는 무언가가 나타난 걸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보내주신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봤고요. 어때요? 재밌었나요? 그래도 친구들이 많이 아예 안 보낼 줄 알았는데 3명이나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